졌는데. 근데 애들이 맛있게. 진짜 먹을 수 있는 줄 알아. 진짜. 홈선도가 같은 날에 목요일쯤에 된다고. 목요일쯤에 원동 들어가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원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원운동의 다양한 예들을 꼭 다 기억해주자. 오케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반성력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력. 오늘 처음 보나? 네. 현재 6문제 냈는데 좀 쉬울 거야. 네. 그냥 한번 너네들이 얼마 정도 시간 체크해 보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쌤이 좀 쉽게 냈는데 그 문제가 작년 인강 문제들이야. 쉬워요. 이거가 쉬운 문제. 자, 반성력에 대해서 시간 체크 좀 해보려고 한 거야. 문제 수준 어느 정도로 줘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가 나올까 한번 보려고. 자, 반성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자, 반성력은 자, 이렇게 내리면 T야. 가속도 운동하는 대배위 반축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이다. 그래서 가상의 힘을 관성력이라고 한다. 자, 이 관성력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야. 그냥 느끼는 힘일 뿐이야.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자,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자. 자, 관측자 이렇게 관측자가 이렇게 느끼는 운동하는 이랑 관측자. 운동하는 개 운동하는 소구야. 이게 글씨가 적응이 안 돼? 아니요. 합치 글씨하고 달라서 제 그래? 눈이 별로여가지고. 막히네. 요즘 수돗물 좋대. 뽑아서 좀 닦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것도 계속 밤새야 되는데 어떡하냐? 소리 안쪽가루입니다. 자, 운동이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자, 운동의 상대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운동하는 상태에 따라 물체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여주는지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그림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워져 버렸는데 이런 그림이야. 자, 이쪽에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잔잔한 호수에 배가 지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에는 돛대가 있어요. 돛대가 있어. 자, 이 배는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는 어느 한순간에 돛대 끝에서 사과를 떨어뜨립니다. 자, 이때 배도 V라는 속도를 갖지만 이 순간에 사과는 어떤 속도를 갖고 있지? 똑같은 속도 V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잠시 뒤에 봤어요. 배가 이동했겠죠. 배가 이동을 했어. 자, 얼마큼 이동했니? Vt만큼 이동했다라고. 그럼 사과도 X방향으로 똑같이 Vt만큼 이동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과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어. 어떤 힘?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사과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대. 또 잠시 뒤에 보니까 또 등속 운동을 하면 같은 만큼 배가 또 이동을 했겠죠. 네. 자, 이동안에 사과도 똑같은 만큼 VT만큼 이동하고 아래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를 띠게 되네. 오케이? 그러면 이 사과의 운동을 밖에 있는 관찰자가 오늘 무슨 운동하지? 소물소 운동하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밖에 관찰자는 절대 기준 틀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기준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틀을 관성 기준틀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이 관성 기준틀은 뉴턴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개라고 하는데, 자, 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관성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밖에서 본 물체는 무슨 운동? 폼을 쓰는 운동을 한다라고 해. 그럼 안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면 어떤 운동을 할까? 돗대 밑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보면 사과는 계속해서 돛대 바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네. 자, 이때 이 사과의 움직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밖에서 관찰했을 때 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작용했지?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했지. 자, 또 안에 있는 관찰자에게도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했어. 즉 밖에서 관찰하는 관측자나 배 안에서 관측하는 관측자나 힘의 종류가 어때? 똑같은 힘에 의해서 물체들이 운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밖에 있는 이 배를 관성 기준 틀이라고 해. 흔히 관성계라고 많이 얘기하거든. 또는 관성 좌표 계라고도 이야기해. 관성 기준 틀을 관성계라고 하고, 이와 같이 똑같이 뉴턴 법칙을 성립하는 이 배도 역시 뭐가 되니? 관성계가 되는 거야. 관성 기준 틀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자, 이런 배 운동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배를 조금 변형을 시켜보자. 배 운동을. 잔잔한 호수가 있었어요. 배가 있지. 숙제 따로 내가 걷어서 체크 안 해도 다 하고 있는 거 맞지? 안 하는 방송들 자수. 자, 두 사람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 밀려서 하나 밀렸어. 다음 시간부터 숙제를 제출하세요. 아니 하나 밀렸는데. 두 사람 하면은 두 사람 것만 검사할게. 다음 시간. 하나 밀렸는데. 밀린 거잖아. 자수해서 좀 봐줄까? 네. 가위바위보. 승자는 숙제 안 너 찍고 보낼 거야. 안 내면 면제가 아니에요. 안 내면 진다. 오! 아! 너 것만 그 친구만 했으면 다 거야. 어리 좋아. 자, 근데 숙제는 선생님은 부담감 안 주려고, 생물쌤도 숙제 부담감 안 주려고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시더라. 네. 풀어야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다 비웠던데 니네 네? 네? 생물 숙제도 다 비웠던데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세요로 나눠주시는 거. 나눠주시는 거 아니야? 뭐가 나왔어? 숙제 비워줘. 뚜껑 비워서 빙고 그냥 내는 거 같은데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요. 자, 여기에 그때 지금 현재 얘는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겠죠. 이 V라는 순간일 때 이 사과를 놓을 거야. 놓은 이후부터 이 배는 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원래는 등속도 운동하면 이만큼 갔었을 텐데, 자, 어떻게 돼버렸지? 얘가 돛대가 더 많이 가게 되지. 그래 안 그래?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때 사과는 이쪽에서 결정되는 속도가 뭐야? V야.
돛대를 떠난 이후부터 배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게 되죠. 그러면 사과는 자 원래 돛대가 가야 됐던 만큼밖에 못 가고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게 돼. 또 잠시 뒤에 살펴봤대요. 잠시 뒤에 봤더니 돛대는 원래 이만큼 왔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지? 더 많이 와버렸지. 그래서 배가 이렇게 놓여있대. 이때 사과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 이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이 사과의 운동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밖에서 보일 때. 자 밖의 관찰자는 사과가 좀 전과 동일하게 무슨 운동을 했어?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작용했지? 중력 MG가 작용했어. 그런데 말이야 안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봤더니 돛대를 기준으로 안에 있는 사람이 바라봤더니 이 사과는 자 빗면 대각선 뒤쪽으로 움직이는 모양으로 보이게 되더라는 얘기. 돛대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대각선 뒷방향으로 움직이게 됐다라고 해. 이때 이 아이에게 작용한 힘은 어떤 힘? MG라는 힘이 작용해. 그런데 이 중력 가지고 이런 운동을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뒷방향에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과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한 거야. 오케이? 이 힘은 실제로 있는 힘이 없는 힘이야? 없어. 내부 관측자가 물체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도입한 힘이라는 얘기야. 가상의 힘이지.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 관성력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바깥쪽에 정지한 좌표계는 관성계 또는 관성기준 틀이라고 했는데 이 배는 가속 운동하는 배는 운동 법칙을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없는 힘을 막 갖다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개를 뭐라고 부르는데 비관성계. 옛날에는 비관성계, 비관성 기준 틀이라고 많이 썼는데 요즘은 다르게 더 많이 써. 이 개가 무슨 운동하고 있지? 가속 운동하고 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가속 기준 틀이라고 부르는. 오케이? 옛날에는 비관성계라고 간단히 썼는데 요즘은 가속 기준 틀이라고 쓰고 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은 비관성계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가속 기준 틀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평 운동에서의 관성력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운동의 관성력을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버스는 앞쪽을 향해서 오른쪽을 향해서 A라는 가속도로 가속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이때 사과의 용도를 바꾸죠. 떨어뜨리지 말고 줄에 매달아 놔 봅시다. 사과를 떨어뜨리지 말고 줄에 매달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래 일정한 속도로 가거나 정지했을 때는 사과는 연직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가속 운동하면 사과는 어떻게 될까? 뒤쪽 방향으로 길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자, 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하지? MG가 작용해. 백파 표시까지 했지.
mc가 작용하고 있고, 자 그다음 이쪽 방향으로 누가 나타나? 장력 t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보도록 하자. 먼저 기본이 되는 건 누구야? 바깥쪽이지. 밖에서 보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T라는 힘과 mg라는 힘이 합성이 돼서 합력이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게. 바깥쪽에서 보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지? 포스하고 같이 가니까 A로 보이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 MA라는 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밖에 관찰자는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T라는 힘과 mg라는 힘의 합력이 돼버리는데, mg라는 힘이 합력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돼? MA가 됐다라고. 자, 이때 경사각도가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경사각도가 세타래. 경사각도가 셌다면 t 플러스 mg의 크기가 혹시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t 플러스 mg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가 셌다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도 셌다잖아. 얼마가 되지? 어? mg? 탄젠트 세타가 되지. 윗변분의 높이인데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mg 탄젠트 세타라고 써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이 값이 ma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 이 자동차의 가속도는 이 경사각도를 보고 측정 가능하다. g 탄젠트 세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똑같은 운동을 이번에는 안의 관찰자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의 관찰자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아,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석양이 친다. 태양으로 이름 바꾸라고? 짐석. 태양이 동생이 답일 거라고? 아니야? 그럼 별? 정상적인 목성? 김수성? 금성? 김성이다. 소형이야. 소형. 알았어, 민준한테 깔끔하지 않아. 지상이 문제구나. 아니, 민준이가 진상이는 혹시 명한 학교 가더니 엄청 떠든 애 둘 있지 않든? 몰라? 안 떠들지? 떠드는 애들은 없었어요. 그래? 우린 안 떠들었어. 환경에 적응하면 금세 떠들겠지? 여기 네 명이 제일 시끄러웠어요. 아, 네 명이 제일 시끄러워요. 야, 똑똑함으로 길을 죽여놔야지. 난 노래는 안 불러서 케미스트리라고 하지. 떠들진 않아. 노래는 안 무슨 춤만 췄지. 노래만 안 불러. 자, 나 이거 내가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안에 있는 관찰자가 이 운동을 살펴볼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니 현재?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또 이쪽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 T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이 추는 이 서가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 멈춰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멈춘 상태로 뒤로 처진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럼 이 두 인과분의 평형을 이룰 수가 있어 없어? 없더래.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제3의 힘을 가정을 한 거야. 반성력. 자, 얘를 흔히 F'이라고 고등학교 과정에 봤을 겁니다. F'이라고 그냥 스몰 F 써도 되고 내 마음대로 기호 써도 상관없어요. F자만 들어가면 힘이다 라고 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물체가 운동하지 않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어떤 식을 써줄 수 있지?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T 플러스 mg 플러스 자 f 프라임이라고 쓰게 됐다는 거야. 이 합이 얼마가 됐대? 0이 돼. 얘는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자, 그렇다면 f 프라임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뭐가 돼? t 플러스 mg가 되는 거지.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 a로 운동하는 개 내에 관측자는 물체에게 F'이라는 관성력을 작용하는데 관성력의 크기는 물체가 갖는 물체의 질량과 개의 가속도의 음의 값으로 써주는데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개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개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수평운동에서의 관성력을 이렇게 표현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관성력에 대한 표현은 그냥 이걸로 그냥 대가름하고요. 연지운동에서의 관성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지운동에서의 관성력. 그 뒤쪽에 새로운 단원으로 또 독립돼서 나와 있어. 연지운동에서의 관성력. 책에 있는 뒤쪽의 연습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주로 예제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봐. 답이 다 책에 나와 있잖아. 예제 문제 연습 많이 학교 시험 유형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 학교 시험 유형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으니까 예제 문제들을 꼼꼼하게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 쪽에 있는 것은 서술형 문제,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서술형 문제는 꼭 빼먹지 말고 풀어봐야 돼. 서술형 문제는 꼭 풀어라. 안 풀어도 되는 문제 딱 하나 있다. 포물선 운동에서 야구장 문제가 있어. 포물선 운동에 보시면 야구장 문제가 있거든. 154쪽에. 그거는 풀지 마. 이거 푸는데 정상적으로 풀면 A 한바닥 넘어가. 국제 물리올림피아드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거 정상적으로 풀면 그냥 다 넘어가 버려. 그래서 풀지 마. 그 다음에 이 책에 되게 재미난 거 알려줄까? 여러분 책에 102쪽을 한번 펴보세요. 되게 재미난 거야. 102쪽. 102쪽 펴봤어요? 뼈다고 나오고? 그 102라고 써있는 그 옆에 글자 한번 읽어봐. 뭐야? 사생명. 여기 답도 붙어있는데요. 많아요. 전지도 이거를 편집한 게 이거 만들 때 당시에 선생님 이렇게 친구애가 이 동아식판사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오타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잘렸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거 오타 지금 봐도 새로 찾는 오타 있을걸? 그때까지 찾았던 게 100몇십 개가 있었거든. 100몇십 개 동아출판사에 다 불러줬다가 블랙리스트 올라갔잖아. 책에 오타나 오류가 있어서
잡아드립니다. 자, 내 쪽에 펴보십시오. 내 쪽에 어디? 내 쪽에 어디? 내 쪽에 어디? 그럼 한 80개 얻어졌나? 그때 이제 책 다 안 봤을 때. 책 나오고 첫 회. 자, 다음에 또 오면은 또 발견하면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전화 안 받아. 선생님 친구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거다. 했는데 그냥 해서 그만뒀어. 짜증났어. 자, 그럼 세 번째. 연집 방향으로 나타나는 자, 방송력을 연집 방향의 반성력 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잘 떠오르는 게 뭐지? 엘리베이터야.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론 예원이 같은 친구는 잘 못 느낄 거야. 근데 우리 준수 같은 친구는 왜? 지향이 반성의 척도라고 해.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풍선처럼. 아니야. 안 봐도 알아. 그럼 지난번에 엘베 타고 올라올 때 밑에 이랬잖아. 행성이 달라졌나요? 자, 그러면 그건 안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평소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지각이 클수록 관성력을 좀 크게 받거든요. 몸무게가 훨씬 더 증가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A 가속도를 자, 상승할 때 A 가속도로 상승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볼까? 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볼까? 네. 그러자. 자, 천장에 풀을 매달아 놓고요. 바닥에 준수 느껴보라고 준수를 세워. 준수하는 봉다리다. 난 숏다리가 좋은데. 편의점에서 숏다리 사면 맛있지. 시향 중계.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맥주 같이 먹고 숏다리를 씹어 먹는 거야. 원래 씹어 먹잖아. 빨아먹어야지. 그거 빨아먹어야 돼. 맞아. 씹어 먹으면 이빨 부러져. 맨날 씹어 먹었어요. 이가 되게 좋구나. 숏다리. 이미트 그러다 이빨 하나 깨져버려. 숏다리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린 다음에 먹으면 부드러워지고 맛있습니다. 씹는 거 아니야? 빨아먹으면 언제 빨아먹는 거야. 깨 먹는 거지. 한 박스 다 씹어 먹어. 맞죠? 원래 맥주 약간 두 캔에다 쪽다리 한 개 이렇게.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편의점 앞에 가끔가다 새벽에 아저씨가 앉아 있잖아. 밤샘 분들이거든. 밤샘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다리라고 하지. 오다리 한 봉지 사갖고 맥주 10강을 먹잖아. 씹어 먹는 게 아니고 빨아먹는 거야. 진짜요? 한 30분 빨면 부드러워지거든. 네. 그때 그 부분만 씹어 먹는 거야. 자, 모르는구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돌리면 해퍼. 금세 먹어. 뭘 선생님 빨아먹는 거래잖아. 선생님이 먹었던 중에 아주 최악이 라면이거든. 네, 라면 풀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이 운동을 했어요. 학생 운동 말고 이 새끼 여기 있던 걸 여기서 갖다 놨는데. 그냥 뭐 했어요? 책상이 그래. 하여간 독특해.
뭐가 나쁘지 않아. 근성이 뭐야?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부 수업들은 항상 함께하는 게 운동과 함께하는 게 뭐죠? 포카리스. 소주죠. 네? 패션. 파워에이드. 파워에이드. 그리고 운동을 끝나고 운동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라면을 끓입니다. 보통 1인당 6 내지 7병 이상을 먹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1차로 그 정도 먹기 때문에 안주가 필요해서 라면을 끓이는데 그 라면을 그냥 끓이지 않고요. 빠셔요. 짜글이 먹나? 다 빠셔갖고 라면을 끓여요. 주관이에요. 선배들은 숟가락 갖고 신입생은 젓가락 갖고. 근데 소주를 먹으면 적어도 2시간 정도 먹을 거 아니에요. 라면이 2시간에 어떻게 됐을까? 죽이 됐어. 팅팅 풀어서 준비되죠. 그렇죠. 젓가락으로 잡힐까 안 잡힐까? 잡아봐봐 집에서 안 잡아. 라면 끓이고 2시간 뒤에 먹을 때 라면 젓가락으로 한번 먹어봐봐. 저게 그냥 쓱 하면 잘리던데. 잘려요. 그것도 재수 좋게 건지면 숟가락으로 때리죠. 그것도 그렇게 술을 한 6, 7병 먹어봐요. 안주는 한 그리고 그때 습관 돼갖고 소주 먹을 때 안주를 많이 안 먹어요. 다만 고기나 이런 거 먹을 때 소주를 먹죠. 근데 술 먹을 때는 안주를 거의 안 먹어요. 지난주 언제야? 목요일인가? 이번 주 아니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지난주 수요일이구나. 수요일인가? 아니 수목금 중에 하나인데 소주를 5병을 땅콩 한 줌밖에 먹었다. 그렇죠. 얘기해 주셨고. 여기 있잖아 실시간. 그러면 해먹었잖아. 자, 그러면 이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를 위로 A로 올라갑니다. 이때 나타나는 힘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추에 작용하는 힘은 얘는 지금 수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야. mg라는 힘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얘는 밖에서 볼 때 이 추의 가속도는 얼마지? A가 돼야 되겠지? 그 얘기는 뭐야? 위로 당기는 장력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중력보다 커져야 된다는 거야. 정지 상태일 때는 똑같아.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키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준수도 마찬가지야. 준수도 아래로 뭐가 작용하지? 라지 mg가 작용하지. 그때 준수도 위로 A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바닥이 준수를 떠받치는 힘은 불가능하지.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자,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있다. 실제 이거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일어나기 한 2년 전쯤인가 푸틴이 러시아 팔아먹고 있는 건 아니? 푸틴이라는 사람이 천년 전에 러시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걸 팔아먹어. 석유도 일부 재벌이나 외국 회사들이 채굴권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캐나다가 지금 러시아한테 아무 소리 안 하지. 거의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러시아 내에 금강 채굴권을 캐나다가 갖고 있어. 러시아 군의 비호 아래 이거를 관리해 주는데 우체부시다. 이런 식으로 운반을 해. 금을 캐지. 금을 캐면 그거를 러시아 내에서 재련을 해. 그 재련 산업이 동해가 엄청나. 일단 화석연료 떼어야 되지. 녹이면 불순물들 다 버려야 되지. 금방 가져가야 되니까 불순물을 다 러시아에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의 비호가 없으면 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거를 금괴를 만들어 갖고 만든 건 캐나다로 운반을 해. 운반을 하는데 광산에서
캐나다 민항기가 이제 운반해줄 비행기가 오는 곳까지는 군 수송기가 운반을 해줘.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중간에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잠깐 쉬었어. 착륙을 했어. 착륙하고 기름까지 채워갖고 이륙을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비행기 밑에 빠졌어. 이륙하다가 금괴가 1000개 이상이 흙 뿌려졌대. 너무 좋다. 그래갖고 그게 보고가 되자마자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있던 애들이 총 출동해 거기를 포위했어. 민간인들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갖고 전체를 다 회수했다고 하대. 와. 러시아군이 그런 건 잘해. 그런 거 많이 전쟁은 못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거 러시아 애들 태국에 올려놓고 금주스로 간다고 막 이랬었어. 뉴스 딱 올려놓고 금주스로 간대. 한국도 비슷한 경우 있었지. 한 거의 10년쯤 된 것 같은데 경남 사천 진주 지방에 유성우가 내리면서 별똥별이 떨어진 거야. 그거 찾으러 간다고 사람들 겁내 모였지. 그래서 정부에서 잽싸게 문재인 초기 때였던 것 같은데 잽싸게 떨어지지 않은 별똥별에다가도 문화재 자격을 부여했어. 별똥별 미국 위성 떨어졌대니? 어디 뭘? 2시 사이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2시 근처에 우리나라 근처에 떨어질 거랬는데 맞아, 재난문자 있어. 위성이 오면 딱 피하라고? 하늘을 잘 보세요. 오면 피하세요. 그래서 지진 때문에 온 거. 자 그러면 우리 원운동 했지? 네. 얘가 왜 떨어졌지? 중력이 더 세지 않나? 아니, 중력이 세질 리는 없잖아. 속력이 느려진 거야. 속력이 노후하다 보니까 84년도에 올라간 인공위성이거든. 노후하다 보니까 속력이 추진력이 약해져서 중간에 추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절을 못 해갖고 추락한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밖에 있는 사람이 관찰해서 관점을 하고 밖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밖에 사람은 자, 스몰 m인 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물체의 자그마한 힘들의 합이 연직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벡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P라는 힘 마이너스 mg라는 힘이 뭐가 되지? ma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그대로 된 T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mg 플러스 a가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빨리 가속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클수록 무게를 더 크게 느낀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한편 준수를 보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n 마이너스 라지 mg가 되는데 이게 바로 뭐야? 라지 m a가 될 때. 자 그렇다면 n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라지 m g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바닥이 떠받쳐주지 못하면 꺼져버린다는 얘기야. 비행기. 준수는 이거 평생 안 잊어버릴 거야. 그치 완성이요? 전 금이니까. 무생물이네? 백동금 뭐야? 백동금. 짠다. 휴에시야 원래? 얘가 좀 더 이상하죠. 무슨 소리야? 동근이 그 인생곡 많아요. 성우한테 때문에. 동근이를 압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속일 뒤에 벌써 앞으로 튀어나와 있네. 난다나. 이렇게 튀는 짓은 하잖아. 별동근. 학교 가서 한번 교통 앞에 넓게 붙여놓고 있어. 심지어 1등. 선생님이 되게 신기하게 보실 것 같아. 자, 이번에는 바깥쪽 말고 안쪽 관측자가 바라볼 때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날씬해지네. 자,
자, 이렇게 되는데 안에 관찰자는요. 공분이가 바라볼까? 자, 베이비 자, 여기 A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 여기에 아랫방향으로 추는 MG가 있고요. 그리고 A로 움직이면 이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관성력? MA라는 관성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안에서 볼 때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자, 장력 T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표현해요. 마찬가지 동분이가 준수를 바라볼 때 자, 준수는 몸무게가 라지 mg가 되고 관성력이 또 얼마로 나타납니까? 라지 ma가 되버리지. 자, 이때 동분이가 바라보는 준수는 정지에 있잖아. 정지에 있으니까 윗방향으로 새로운 수직항력 n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의 관찰자가 바라볼 때 스몰 m에 대해 살펴보면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T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ma가 평형 상태가 되니까 0이 됐죠. 따라서 이때 장력의 크기는 뭐가 돼? mg 플러스 a가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한편 라지 m에 대해서 살펴보면 라지 m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n 마이너스 라지 mg 마이너스 라지 ma는 0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힘의 평형 관계를 무시하니까 라지 n은 라지 mg 플러스 a가 됐다라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뭘 세우는 거야?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안의 관찰자는 누구를 세우는 거지? 힘의 평형 관계를 세우는 거야. 참고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반성력 쓰면 무조건 빵점 처리됐었어. 운동 방정식 세우는데 없는 힘을 이용해서 쓰는 거잖아. 없는데 왜 쓰니 그래갖고 빵점 처리했어. 근데 요즘은 젊은 선생님들은 다 인정해줘. 왜? 겁내 편하거든. 겁내 편해. 만약에 이런 운동을 한다면 상상이나 각인이 여기 엄청 큰 엘베가 있어. 엄청 큰 엘베가 있어. 폭이 넓어. 얘가 A로 가속도 운동을 해. 그때 바닥에서 물체를 던지는 거야. 아, 그냥 통일선 하지 말고 연직으로 던질까? 연직으로 던지는 거야. 그럼 얘는 바닥에 언제 떨어지게 될 거냐? 그럼 정상적으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던져진 이후에 엘베하고 상관없이 연직 상방 운동을 하지. 근데 엘베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올라가겠지. 실제 떨어진 위치가 이런 위치에 떨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연직 상방 운동을 하고 등가속도 운동을 짬뽕을 시켜서 합쳐져서 얘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야 돼. 근데 엘베 안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 어떤 힘을 받지? 아랫방향으로 중력,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반성력을 받지. 그럼 얘는 겉보기 중력이 G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이거 갖고 연식 상방운동 한 식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바닥에 대해서 기준으로 보는 건 얘는 정지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 주면 이해해요?
그래서 반속력을 쓰면 엄청나게 편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하면 그냥 다 인정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A가 속도를 하강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중세시대 때 기사 같지 않나? 필요에다가 막 올렸다 내렸다. 아, 너무 귀엽대. 아니야 동근이 잔다리. 장난이라고? 잔다리. 이브라임 동근 볼게. 네이버예요, 네이버. 이거 어떻게 낼 거예요? 그냥 백동근. 동근이 몰랐네. 당연히 안 그래야 이거. 입학하기 전에 그 손까지 가진 애는 처음인 거 같아요. 동근이 얘기만. 인과 포함해가 그 어떤 선배도 졸업할 때까지 자기 송을 가진 애가 없었거든요. 최초가 동근이 박지성이랑 동급인데. 안 그래도 자, 그러면 두 번째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자, 엘베가 엘리베이터가 A가 속도 A가 속도로 하강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 머리카락이구나. 나중에 나오니까 마스크가 있고 안에 우프라기가 생겨가지고 바꾸라고? 네? 바꾸라고? 생각을 못했다. 가방에 짠뜩이 있는데 하나만 하나 왜 줘? 하나에 550원이었어. 그거 살 때. 그럼 제가 55원 세. 요즘 250원인데 300원이 나왔던데? 주고 이렇게 사. 몇 개 낱개를 사다가 살 거야. 손해봤어. 자, 그러면 이 엘베가 A가 속도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 똑같이 천장에 줄을 매는 바닥에 준수를 세웁니다. 자, 확인해 보고 얘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아래로 스몰 mg가 작용. 그런데 얘는 밖에서 볼 때 가속도 A로 내려오는 거지? A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장력이 mg보다 어때야 돼? 나가야 돼. 작아야 되겠지. 장력이 작은 상태로. 자, 마찬가지 준수에게도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나지. mg가 나타나고. 자, 그리고 가속도는 A가 속도를 갖게 되는 거고 윗방향의 수직항력이 원래보다 더 작게 나타나. 네, 힘의 평형 위치보다 작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밖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밖에 있는 관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스몰 m에 대해서. 스몰 m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mg 마이너스 t가 뭐가 되는 거지? ma가 되는 거지. 이해해요? 자, 그래서 t는 뭐가 돼 버립니까? mg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엘베가 아래로 내려가면 순간적으로 몸무게가 살짝 가벼움을 느낍니다. 자기네 집이 엘베 잘 안 타고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다니면 밤중에 몸무게 저울을 갖고 와서 한번 해봐요. 올라갈 때는
순간적으로 몸무게가 증가하고 멈출 때 올라가서 멈출 때는 감소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다 이건 진짜 잘 느끼는 데가 63빌딩인데 거기 고속엘베 있잖아. 들고 가서 관광용 고속엘베. 자, 송도 쪽 송도 사는 사람 없니? 저기인데 여기 송도 그쪽 가면 아파트 겁내 높잖아, 그치? 선생님 친구네가 43층이라고 그러는데 올라가는 순간에 상당히 힘듭니다. 불나면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되지. 자, 그러면 라지 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뭐가 되지? 라지 MC 마이너스 진짜 송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불만 하겠다. 자동차들이 리튬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얘네들이 화재 진압이 안 된대요. 끄는데 여태까지 2번 큰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끄는데 최소 1시간 반, 두 건이 하나는 1시간 반, 하나는 3시간 걸렸어요. 배터리 전기차라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막 전기차 물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하나 화재 나면은 주변 전기차까지 계속 나면은 아파트 전체가 다 탈 때까지 안 꺼질 것 같다. 자, 그러면 라지 MG에다가 N 해준 값이 뭐가 되지? 라지 M A가 되고 따라서 이용 수직항력 N은 얼마? 라지 M G 마이너스 A가 되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관찰해 볼 수도 있다. 고등학생 이런 거 하기는 그렇지 않고 자, 이번에는 안에 있는 관찰자가 느끼는 걸 한번 이해하시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관찰자가 느끼는 걸 한번 알아보자. 진수가 점점 커지고 있네. 자, 이분이가 관찰해. 먹었다. 1대1이네. 자, 진격이 그러면 진격의 고인지 진격의 작은지 어떻게 알아? 진격이 동근. 이게 동전. 그러면서 주제가 나와야지. 자, A. 여러모로 튀는구나. 마스크 또. 마스크 진짜. 우리 조금이에요. 허리까지밖에 안 돼. 이런 걸 어떨까? 아침에 올 때 여기다가 찍찍이를 붙여. 뭐 좋은 식. 그러면 안 내려가잖아. 딱 붙어가. 처음에다 찍찍이 테이프 있잖아. 여기 양면 쪽으로. 기가 내리는데. 어? 지가 내리는 거야? 네. 아니야, 그럼 내려. 숨쉬기 힘들어서 내려요. 여기 잡아서 흘러 내리던데 그냥. 내일은 비염 치료가 많나? 비용 입으로 숨 쉬어. 비용 없는 사람 손들어. 없어요. 오 있네. 다 있잖아, 다 있다. 나 진짜 한쪽 딴 친구 비용 다 비용 있는데. 없는 게 진짜 개 좋은 거 같아. 비용? 숨쉬기 힘든 사람 손들어. 천식 아니에요? 다 힘들잖아. 천식 아니에요? 진짜. 비용 있으면 자, 또 내렸어. 조금 동근이한테는 TV에 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지방에 가서 어떤 한의사가 있더라고. 이분이 비염 환자가 오면요, 진짜 엄청나게 긴 손막대기 같은 거를 한 30cm 이거 목소리도 막 넣더라고. 그리고 앞에다 세수대야를 받치고 앉아 있으라 그래. 소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막 거의 몇 리터가 나와. 그게 막 쏟아져 나오더라. 기자도 잠깐 비염이 있다 그래갖고 취재하는 기자도 자기도 잠깐 해본다고 했는데 15분 만에 거의 1리터가 나오더라. 네? 콧물이요? 콧물인지 무슨 물인지 모르겠어. 내수. 1리터 빠지면 체중 1kg 빠지는 거야. 근데 저희 몸에 수분 6번 하면 10kg 빠지는 거 21리터 수분은 엄청나게 많이.
1m 나오면 선생님이 물 선생님 찜질방 가서 찜질 좀 욕하게 하면 4kg 빠져. 선생님 알코올 나오시잖아요. 몰라. 자, 알코올. 지금 소주 못 먹은 지 며칠 됐니? 금주. 주말에 안 먹어. 상당히 오래됐네요. 오늘 안 먹으면 5일째 안 먹나? 오. 얘 드시는 거 아니야? 원래 방학 아니면 거의 매일 먹지. 다른 술은 드시. 땀 대신 알코올 치료. 소주. 선생님 빵 대신 술빵도 있어요. 자, 여기 MG가 있어요. 자, 이때 A로 내려오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있어? 관성력 MA가 있는 거야. 항상 걔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의 관성력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얘는 그 반대쪽으로 T가 나타나서 힘의 평형 관계를 만족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준수는 라지 MG. 준수가 받는 관성력은 얼마가 되지? 라지 MA. 그리고 나머지만큼이 수직항력이 돼서 동근이가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스몰 m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몰 m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프린트만 숙제 아니다. 연습 문제들, 예제 문제들도 숙제야. 네? 내가 그래서 이만수 줄인 거야 이 신문제를. 우리 이승민이 세 개는 어떻게 연습 못해요? 우리 책이 풀어. 아무 얘기 안 했어도 지금 동은 다 풀었지. 조금 근데 밀리고 있어요. 순서 다 했지. 예원이 다 했지. 민준이 하나도 안 했지. 아니죠. 50초까지 풀었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몇 종 나가는데? 우리 178종 나가. 그 설명 개념이다. 맞아. 근데 예제 문제 위주로 풀어. 진짜 꼭 풀어야 돼. 예. 학교 시험 문제 보면 놀랄 거야. 비슷한 유형 많은데 기출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해서 옛날에. 그 다음에 우리 숙제 밀어서 해도 되나요? 어? 우리 숙제 몰아서 해도 되나요? 너 검사 맡아. 또 선생님도 지난주에 이래저래 하다가 못 풀었어. 그래갖고 오늘 인과학 애들 밥 지나가는 날이었거든. 그 빼도 미루고 있다가 술도 못 먹고 너무 바빠 딴것 때문에. 그래갖고 그거를 어젯밤에 집에 가서 풀기 시작했어. 고작 40문제 푸는데 물론 답안지 형식으로 만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한데 고작 40문제 푸는데 약 7시간 걸렸어. 몇 문제 정도? 그 40 40문제. 문제. 그러니까 총 입체가 안 해서 2시면 사시는 문제 말고 오늘 품을 쏠 놈처럼 페이트 나가는 문제. 운동 거치 푸기 너무 오래 걸려. 하나 풀고 누워있어 30분 있다가 가서 또 하나 풀고 누워서 또 30분 있다가 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푸니까 아침에 8시 반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 동근이 투 있네. 아니에요. 그럼 일찍 이분 나빠는데. 자 시간 있는 게. 여기 불신이 생겼는데 기분 좋아해야지. 자 그러면 안에는 관찰자가 스몰 m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mg-t-ma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t는 뭐가 되지? 자 m 곱하기 g-a가 되는 거야. 똑같이 어떤 관점으로 보든 똑같다는 얘기야.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는 얘기야. 관성력도 쓰면 편리한 게 너무나 많아서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 자, 라지 m인 중수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뭐가 돼? 라지 mg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라지 ma야. 이 값이 0이 되버렸어. 따라서 수직항력 n, 자 m은 n은 라지 m g 마이너스 a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단독으로 안 내죠. 얘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하고 시간 속도 그래프 공부니까 하는데 이런 내용이랑 공군 3 수업 중에 화장실 다녀 수업 중에 화장실은 서른인데.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살펴보면 얘네들 속도 그래프들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해볼게. 얘를 위해서 비교를 위해서 얘는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되지?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속도. 속도란 말이야. 얘는 플러스 가속도를 갖지. 또 위로 상승하면서 가속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무게가 어떻게 돼? 무거워지겠지. 이 가속도 양이니까 음의 방향, 즉 중력 방향으로 관성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어떻게 되니? 얘는 음의 가속도지. 맞아요? 자, 얘는 A 가속도로 하강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즉, 내려오는 방향에 마이너스 가속도니까 내려오는 방향에 가속도가 가지면 윗방향에 관성력을 갖겠지. 중력을 감소시키는 관성력을 갖기 때문에 무게가 감소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관성력과 연관된 문제들 상당히 많으니까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원운동에 대한 얘기에서 원심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력. 우리 원심력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 원심력의 존재,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은 뭐 뿌리고 와서 안 추워? 안 추워? 여친이 혹시 없어? 나 열심히. 지금 열심히. 자, 얘는 원운동하는 물질, 계획, 목표를 느끼는 힘이야. 원운동하는 계획의 관측자가 느끼는 관성력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느끼는지 본질을 알아보자. 관성력은 뭐 때문에 생길까? 원인이 뭘까? 관성력이 생기는 원인은 저항성이 운동을 해서. 내가 힘을 받지 않는다고. 물체의 뭐 때문에 생긴다? 속도 운동 속도가 엑서사이즈 물체의 엑셀레이션. 관성 때문에 생긴다. 물체가 관성이란 성질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가상의 힘인 거야. 그지?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정지에 딱 갑자기 가게 되면 얘는 관성을 어디로 받아? 뒤로 받는다는 말이야. 그걸 힘처럼 느낀다는 얘기야. 그게 아까 수평 방향의 관성력이야. 엘베 아래에서 위로 갑자기 올라가. 난 그냥 있고 싶은 거야. 1층에. 손가락이 쓸데없이 단추를 누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어때? 관성력을 아래 방향으로 받게 돼. 바로 관성 때문이야. 위에 가서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 몸무게가 줄어들지. 얘는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원운동도 마찬가지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원운동하는 개가 있어. 중심점. 큰 상자가 있다라고 하자. 큰 상자가 있어. 얘는 지금 V라는 속도로 원 둘레를 돌 거야. 오케이? 원 둘레를 돌 거야. 자, 이때 이 순간에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 이 아이의 속력이 V였으면 이 동그란 물체의 동그란 물체의 속도도 어떤 방향인지 접선 방향의 V를 갖게 돼. 이 순간에 붙잡고 있던 손을 놔버렸어.
어떤 일이 생길까? 얘는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해요. 맞아요? 네. 계속 가려고. 그런데 상자는 그렇지 못해. 상자는 그렇지 못해서 상자는 어떻게? 회전을 한단 말이야. 중간에 누구? 중앙으로 작용하는 물체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돼.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이 구슬은 어디를 가고 있어? 이 위치를 가고 있는 거야. 또 잠시 뒤에 봤어. 잠시 뒤에 봤더니 얘 또 더 회전을 했지. 자, 더 회전을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나타나? 계속 가려던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야. 그냥 구슬은 밖에서 보면 직선 운동한 거야, 반성 때문에. 그런데 말이야, 이 상자와 같이 가는 관측자가 느낄 때는 이 구슬이 자꾸만 어떻게 뒤로 바깥쪽으로 쏠리려는 경향이 있지. 바깥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해? 네. 이거를 태양아 뭐라고 부른대? 원심력. 때리지 마. 아, 뭐라고 부른대? 원심력. 정말이야? 아니면 그게 맞나? 어? 아, 반사? 원심력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하는 개대의 관측자가 느끼는 성질을 원심력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원심력은 있다 없다? 없다. 원심력을 쓰는 개는 안 좋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원심력은 항상 구심력과 크게 갖고 방향이 나가려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 책의 표현이 좀 모호해. 뭐가 모호합니까? 책에 보시면 F'은 중간에 원동하는 좌표 계속은 원동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자 마이너스 MA 거기다 부 하나 빼먹었지? 마이너스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있는데 마이너스 빼먹었어. 책에 빼먹은 거야. 책에 183쪽에 가운데 있는 식이 있거든. F'은 마이너스 MA고 마이너스 MR 오메가 제곱인데 마이너스 빼먹었어.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네? MV 제곱이라고 했어. 또 표현이 겁내 웃겨서 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 표현들도 중간에 많아. 벡터 표시했다 갑자기 벡터가 사라지고 하는 것도 앞부분에 있었어. 그냥 제대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냥 대충 너는 그냥 이렇게 써라 나는 살 테니 하고 말아야 돼. 179쪽이 맨 위에 있는 식이 그래. 벡터 방정식인데 갑자기 그 엔지 탄젠트하고 스칼라가 돼버렸지. 책을 읽으시면 욕먹어요. 자, 그래서 이 원심력을 다시 보는데 이 원심력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관점에서 원심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에 턴테이블이 있었어요. 턴테이블이 있었어. 자, 턴테이블이 있고, 자, 이쪽에 중앙에 축에. 자, 원래 길이 L0인 녀석이 있었는데, 자, 요 I를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을 시켰대. 그랬더니 얘는 얼마큼 늘어나? X만큼 늘어난대. 왜 X만큼 늘어나야 할까? 이쪽 방향으로 KX라는 탄성력을 작용을 해서 KX라는 KX라는 탄성력을 작용해서 구심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밖에 있는 관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관찰자는 얘가 늘어난 이유는 구심력을 주기 위함이다. 얘가 지금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고 있다면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고 있다면 이렇게 반대로 돌리니까 좀 그러니 얘를 턴테이블에 실어서 돌려버리자. 턴테이블을 오메가로 돌리자라고 해.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지? M 얼 원래 MA야. MA인데 얘가 M 얼 오메가 제곱이 되고 밑에 중심의 거리는 ML0 플러스 X 오메가 제곱이 돼서 늘어난 길이도 계산할 수 있네. K-M 오메가 제곱 곱하기 X라는 녀석은 ML0 오메가 제곱이 돼버려서 이때 늘어난 길이 X는 K-M 오메가 제곱분의 ML0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누가 바라본 관점이야? 밖에 있는 관측자가 바라보는 관점이야. 이거에 대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해보자. 예, 물좀 마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요. 이때는 먹을 수 있는 거고 물 먹는 가만. 물 먹는. 5분 참으면 되는데 5분만 있으면 돼요? 다시 10분. 문진이 참지 못하는 20분까지 아니야? 20분까지 말려. 네, 20분까지. 25분까지지? 20분까지나. 25분 아니야? 자, 여기 28분에 끝내줄까? 안돼, 담배 피워야 돼. 자, 얘는 이렇게 도는데 이 관찰자도 얘와 함께 도는 거야. 지가 돈다고 생각할까? 아니야. 자기는 돈다고 못 느끼는 거야. 돈 놈이 돌았다고 하겠니? 안 돌았다고 하지. 자, 이때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늘어났어. 힘이 작용하는데 늘어난 거야. 힘이 있어야 되는데 늘어났어. 이때 얘는 이렇게 생각해. 어떤 놈이 여기서 당기고 있어. 그 녀석이 원심력인데 얘가 M월 오메가 제곱이야 라고 하는 거야. 원심력이 하나의 독립된 힘처럼 표시되는 거야. 이해해요? 하나의 독립된 힘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안의 관찰자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작용하는 힘의 합은 KX라는 힘 마이너스 M월 오메가 제곱이 되버리는 게 0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KX라는 녀석은 ML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지. 인공위성 얘기 나왔으니까 우주정거장 얘기도 잠깐 해볼까? 잠깐. 여기 지구가 있는데 원래 우주정거장에서는 무중력을 느끼지. 왜 무중력을 느낄까? 얘 자체에 대해서 지금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로 그 힘을 가지고 중력을 가지고 원운동을 한단 말이야. 이 안에 있는 아이도 자기의 질량에 대한 구심력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 구심 가속도는 질량이 상관없으니까 항상 같거든. 상대적인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느껴? 무중력을 느낀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우주선 안의 관찰자는 그런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어떻다라고 생각하지? 물체가 있으면 안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원심력이 뭘 이룬대? 평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얘네들은 mg라는 녀석이 mg'이라고 할 때 월분의 mv 제곱이다 라고 써준다는 거지. 이해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성력의 일종으로서 원심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원심력을 다시 한번 다른 예를 갖고 정의를 해드릴게. 다른 예를 갖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많이 하는 형태인데 일부러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남겨놨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단순동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간진동은 지금 현재 교과에서는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상당히 약해져 있는데 나중에 대항리 관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깊은 수준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이 대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